네, 프린트물 잠깐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자, 타이틀 제목은 부동산 무슨 변동? 물건 변동 되어 있습니다. 자, 맨 왼쪽은 186조죠. 네?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는 자동 취득이 아니고 무슨 취득이다? 등기 취득이다. 근데 맨 우측은 245조로 되어 있죠.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 기간이랑 몇 년간?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부동산 뭐한다?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뭐한다? 취득하지요. 자,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제목이 뭐였더라? 응? 제목. 미등기 매수인. 뭐라고요? 미등기 매수인. 등기하는 방법은 뭐가 있다? 맨 왼쪽이 매매 등청 등기고 맨 오른쪽이 뭐다? 점유 취득 시효 등청 등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은 전부 다 자동이 아니고 등기죠.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동 취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뭐다? 187조. 숫자 조문은 안 나와요.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상속, 공영, 징수, 형성, 판결, 경매, 기타. 이렇게 줄거져 있죠, 이렇게. 이게 칼라 프린트면 거기 색깔이 들어갔을 텐데 칼라가 색깔이 안 들어가 있을 뿐이야. 여러분 눈에 색깔 들어가 보이죠? 상, 수, 형, 경, 기, 사로. 아셨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가 뭐 하지 않은 경우,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적어 놨으니까 요 하나 잘 관리하시면 요게 어떻게 보면은 한 3문제짜리가 돼요. 몇 문제? 그러니까 186조, 7조 가지고 그 밑에 있는 거 가지고 막 섞어 가지고 다음 중 등기가 필요한 거, 필요하지 않는 거 꼭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측에 245조 나오죠? 이 자체가 시험 문제 나와요. 점유 취득 시효. 보통 수업할 때 제가 맨날 5원칙 해가지고 나중에 나올 겁니다. 아시습니까? 그리고 점유권 이야기할 때 이 245조를 빼놓고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점유권하고 본권, 대표, 소유권은 나눠져 있지만 점유해가지고 남의 토지에 깃발 꽂고 20년간 거기 무슨 의사로? 소유사로 평원, 공연 점유했죠? 그럼 20년 됐을 때 자동 취득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갑자기 오나가 보니까 누가 깃발 꽂아놓고 내 땅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등기부상 소유자도 고려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유 취득 시효는 무슨 규정이지만 법률 규정이지만 이건 자동 취득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야. 가서 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과정 중 엄청나게 둘이 싸우겠지. 점유했다고 주장하는 사람 이쪽은 그게 말이 되느냐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엄청난 판례가 집적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시효가? 점유 취득 시효. 그러면 이 소유권 취득하려면 결국은 점유 가지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가지고? 근데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올 거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몇 페이지 끝에다가 214페이지 있죠. 뭐 들어가기 전에? 점유권 들어가기 전에 거기다가 탁 꽂아 놓으세요. 아시겠어요? 자료 드렸으니까 잘 정리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점유권 들어갑니다. 뭐 들어간다?
네, 그러니까 또 제1절 가볼게요. 점유권 일반. 점유제도란 물건, 동산, 부동산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 그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법률상 권리, 즉 본권이란 말 나오죠. 본권을 어디서 봤어요, 여러분들이? 맨날 여기서 본권 봤잖아요. 그럼 점유권은 본권이 아니죠. 근본이 없는 권리예요. 싸가지 없는 권리야. 근데 본권은 그냥 형식상 사장이지 실제 시험의 주제는 점이에요. 본권은 뭐다? 바지사장이요. 뭐라고요? 진짜 주인은 저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다? 점.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결국 나중에 돌고 돌면 딱 두 글자씩 찝어드릴게. 총칙은 취소 가서 때리다 보면 돼. 취소. 여기 3편 채권은 해제 때려잡으면 돼. 네? 2편 물건은 점유 때려잡으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수석을 목표로 하시죠? 네? 수석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듣고 외우고 하는 게 아니고 한 장짜리 보시면서 내가 이거 하고 안 하고 이게 취사 선택하시면 좀 가볍게 출발할 수 있잖아요. 매일 무거운 책 놓고서 이거 언제 하나 이렇게 푸념하지 마시고 한 장짜리 보시면서 자꾸 생각하시면 돼. 자, 본권 나왔잖아요. 그죠? 본권을 조문에서는 점유할 권리 이렇게 돼 있어요. 점유할 권리가 뭐라고요? 본권이에요, 사실은. 점유할 권리가 뭐처럼 보여요? 점유권처럼 보이죠? 아니야. 점유할 권리가 뭐다? 본권. 그러니까 훔친 도둑은 점유할 권리, 본권은 없으나 점유권은 있습니다. 오른쪽에 쓰세요. 뭐라고요? 훔친 도둑. 빈 여백 있죠? 훔친 도둑 네 글자 쓰고 그 밑에다 다섯 글자 점유할 권리. 오른쪽에다 X. 점유할 권리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밑에다 가로 열고 본권이야. 훔친 도둑은 점유할 권리 본권 없죠? 그러나 그 밑에다 점유권 동그라미. 훔친 도둑은 점유할 권리 본권 X. 그러나 뭐는 있다? 점유권은 동그라미 있다. 그 얘기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도둑을 보호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45조를 보세요. 몇 조요? 지금 점유권 얘기하려고 지금 이거 푼지 드린 거예요. 245조가 쓰임 용도가 많거든요. 자, 몇 년간입니까? 소유사로 평안 공연하게 부동산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하지요. 20년 완성됐을 때 소유권 취득한 거 아니죠? 단지 무슨 권만 있는 거예요?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잖아요. 뭐는 있어요? 본권 아닌 점유권밖에 없다고요. 근데 본권, 대표, 소유자가 와가지고 내 땅에서 너 뭐 하는 것이냐? 와가 자꾸 거기다 철조망 치고 자꾸 방해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때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람은 본권 아닌 점유권, 물권적 청권 가지고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유권 가지고 점유를 내놔라. 점유권 가지고 방해를 뭐하라? 제거. 이런 걸 통해서 공격할 수 있지. 본권, 대표, 소유권 가지고 반환, 방해, 제거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도둑을 보호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훔친 도둑은 점유할 권리, 본권은 없지만 뭐는 있다는 거? 본권 아닌 점유권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거기 점유 이론이라는 얘기는 있죠? 이거는 읽지 마세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216페이지 갑니다. 자, 맨 꼭대기에 주문 하나 있네요. 읽으세요. 물건을 뭐 하는 사람?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무슨 권이 있다? 네, 점유권 있다는 겁니다. 뭐 관계없이? 본권 유무 관계없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그 밑에 이제 3번으로 바로 가면 돼요. 점유에 뭐가 있다? 관념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몇 가지? 그러면 방금 전에 192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사실상 지배가 있으면 뭐가 있다? 그러니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죠. 이게 몇 조 있는 거예요? 192조 1항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외적인 모습이 나온다. 그 얘기. 그래서 첫 번째 타이틀이 거기 점유 보조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217페이지에 점유 무슨 자? 보조자. 자, 보조를 가로로 묶으시면 답이 떨어집니다. 점유 뭐다? 보조자. 그러면 보조자를 딱 가리니까 뭐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그 위에 점유자가 있다는 얘기죠. 누가 있다고요? 이 점유자를 뭐 하는 사람이다? 보조하는 사람이다. 뭐 가장 대표는 가게에 주인이 있으면 밤새도록 주인이 일을 못하니까 알바생을 고용하죠. 그럼 점포의 주인이 뭐가 되고요? 점유자가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뭐하고 있어도 사실상 지배를 하더라도 보조자니까 무슨 권이 없다. 그냥 글자에서 느끼세요. 무슨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무슨 자가 아니니까, 점유자가 아니니까 무슨 권이 없다. 점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두 개구나. 네, 점유권 기초로 하는 물청이 인정받을 수가 없죠. 물청이 있다 없다? 없다. 없죠? 자, 그러다 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왔네요. 소유물, 반환. 뭐라고요? 반환, 청구권. 그죠? 상대방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유는 뭐예요? 반환이라는 것은 점유를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또 뭐가 있을까? 204조가 있죠? 점유물 뭐다? 반환, 청구권.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반환자를 잘 보셔야 돼요. 반환이 뭐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점유를 내놓으라고 할 때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간단합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자, 조문 읽어보세요.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때 그 타인만을 뭐로 한다? 점유자로 하지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가사상 대표는 가사 도우미, 영업상 할 때는 알바생. 키워드는 뭐다? 점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 읽지 마시고 다음 편은 효과만 기억하세요. 효과,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며 지시를 내린 타인만이 뭐다? 점유자이다. 따라서 점유 보조자에게는 점유권에 관한 효력이 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조자는 점유권, 물청, 주체가 될 수도 없고
점유권, 물청, 상대방이 될 수도 없죠. 또 소유물 반환 청구권 상대방도 될 수 없죠. 단 점유주를 위해서 자력 구제권 행사할 수는 있겠죠. 가게의 물건을 누가 훔쳐가면 쫓아가서 심으로 제압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그 밑에 이제 193조가 나옵니다. 자,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뭐 한다? 자, 자동 이전입니까? 현실적 점유해지 이전하는 겁니까? 상속은 공백을 없애야 되죠? 자, 상속인이 상속 개시를 모르더라도 사망과 동시에 전부 다 자동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럼 프린트물 다시 보시면 되겠네. 상수형 상자 나오죠? 그러면 본권 대표 소유권은 언제 이전합니까? 피상속인 사망과 동시에 자동 이전이지 무슨 취득이 아니다. 등기 취득도 아니죠. 네? 그러면 점유권은 언제 가요? 점유권은 상속인은 뭐 한다? 이전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187조는 본권 대표 소유권을 얘기하는 것이고 193조는 본권 아닌 점유권을 얘기하는 거죠. 혹시 갑이 제주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등기가 돼 있겠죠. 네? 또 현재 살고 있죠. 그럼 갑은 뭐도 있고요. 네? 본권 대표 소유권도 있고 본권 아닌 점유권도 있다. 그러다 갑이 뭐 하는 수가 있어요? 사망했죠. 그러면 상속인이 만약에 을인데 상속인은 서울에 살아요. 그러면 을은 언제 이 소유권 취득해요? 자동 취득, 등기 취득. 점유권은 자동 이전, 현실 점유. 그러니까 뭐가 나오면 상속이 나오면 이건 뭐다? 자동. 연습해 볼까? 상속은 원시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야? 응? 그거 뭐 한참 생각해. 당연히 승계죠. 이전적으로 승계예요? 설정적으로 승계예요? 이전은 몽땅, 설정은 부분이야. 그러니까 뭐가 아니고 설정적이 아니고 이전하지요. 이전할 때 찍어서 와요? 빚도 와요? 그러니까 이전적 중 무슨 승계가 아니고 특정 승계가 아니고 포괄 승계란 말을 쓰는 거예요. 상속. 그죠? 매매가 해볼까요? 매매에서 소유권 취득은 원시야, 승계야? 승계할 때 이전적이야, 설정적이야? 부분이 아니죠? 설정은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 사용, 수익, 처분 중에서 사용, 수익은 그대로 두고 처분권만 주는 거 아니야. 부분만 주는 게 뭐다? 설정. 그러니까 소유권에다가 거기 제한물권 설정하는 게 뭐다? 제한물권 설정하는 게 그게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거야. 매매는 사용, 수익, 처분이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설정 아니고 뭐다? 이전. 이전할 때 찍어서 와요? 빚도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매매는 뭐가 아니고 포괄이 아니고 뭐다? 특정. 그러니까 매매를 통해서 매수인은 매도인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보호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선이 악에 따라서 취득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상속은 무조건 자동이지. 네? 그러니까 상속인의 선이 악이는 따질 이유가 없어.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DNA가 다르지. 상속은 DNA가 뭐예요? 그 상속이 나올 때는 앞에 꼭 선의의 상속이 나와가지고 자꾸 여러분들을 꼬셔. 선의의 상속인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그 앞에 돌아가신 분 쥐를 보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래서 상속은 뭐다? 자동이야.
뭐도 자동이고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도 자동이고 뭐도 본권 아닌 점유권도 자동으로 가죠. 그러니까 현재 이 상속인이 가서 뭐 하지 않아도 점유하지 않아도 점유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됐어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면 무슨 점유? 간접 점유. 거기 들어 판례 하나 보는데 판례. 자, 왼쪽에 OX를 봅시다. 자, 붙인 점유라고 돼 있죠? 붙인 점유가 타주 점유이다. 소유사가 없습니다. 타주 점유이다가 사망했습니다. 타주 점유하다가 뭐했다? 사망했다. 상속에 의한 점유를 승계한 상속인의 점유는 자주 점유로 전환된다. 안 되죠? 자, 선 펴보세요. 뭐요? DNA가 같다. 선친이 타주면 상속받은 거니까 뭐다? 그러니까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새롭게 시작하거나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그대로 DNA가 뭐다? 같다. 상속은 뭐다? DNA가 같은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판례 체킹 영역 표시하시고 읽어두세요. 부친 돌아가신 분의 점유가 타주 점유하다가 이다가 아니고 타주 점유하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에 의해서 점유를 승계한 상속인의 점유는 상속 전과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단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 점유가 뭐 할 수 없고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 점유가 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수의 의사를 뭐하거나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다시 수의 의사로서 점유를 시작하여 그죠?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상속인은 자기의 고유 점유를 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다시 점유했다면 이때는 뭐다? 자신의 점유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뭐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제 타주란 말 나왔죠? 이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245조를 보세요. 245조를 보세요. 자, 245조 1항 몇 년간? 20년간 소유의사로 나왔죠. 네. 평안공연 부동산 점유한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고 되어 있죠. 자, 갑이 을한테 네, 임대차 했습니다. 무슨 대차? 자, 임대차가 어디 있어요? 한 장짜리에서 찾으세요. 3편 채권 15개 있죠? 15가지 계약이 쭉 효력요건 위에 있죠? 네? 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계약에 뭐 있어요? 증조, 할배, 매합것 보고, 차차차 3개 나오죠? 첫 번째 차가 임대차, 두 번째 차가 사용대차, 세 번째 차가 소비대차죠. 임대차 할 때 이미 차임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대여자, 차용자, 차임 주고 빌려 쓰는 게 뭐다? 임대차. 그럼 사용대차는 뭘까? 대여자, 차용자, 사용하다가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대차는 무상, 임대차는 유상. 아셨어요? 근데 임대차, 사용대차는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그 물건 그대로 돌려주는 거고요. 소비대차는 소유권 취득한 다음에 소비했다가 같은 가치로 돌려주는 거예요. 금전 소비대차, 쌀 소비대차. 아셨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건 임대차, 사용대차가 아니야. 뭐라고요? 소비대차. 이자로 빌렸으면 이자부 금전 소비대차. 무이자면 무이자부 금전 소비대차. 제목 정하는 거죠? 아니, 자꾸 제가 나올 때마다 자꾸 설명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게 그거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임대차는 뭘 지급한다? 차임을 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만약에 2000년에 몇 년에 좀 써야겠다. 1990년에 몇 년? 1990년에 뭐 했다? 임대차 했다 해서 점유를 하기 시작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차임을 내다가 갑자기 20년 되면 몇 년일까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20년 더하면 순차로 내려가면 몇 년이에요? 2010년일까요? 몇 년? 2010년 되면 20년 됐죠. 갑자기 2010년 되는 날 을이 계속 점유하고 있죠. 그죠? 근데 갑자기 누가 와서 245조 1항을 얘기했어. 몇 년간? 소유사로 평원 공연 부동산 점유한 자는 뭐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 이 말을 듣고서 갑자기 을이 눈이 반짝거려 가지고 갑한테 갑니다. 갑한테 가서 뭐라고 할까? 나 그동안 무슨 의사를 가지고 소유 의사를 가지고 그 다음 뭐 했다? 평원 공연 점유했으니까 뭐 해주쇼? 등기 해달라. 이렇게 청구권 들어가겠죠. 그럼 갑은 뭐라고 대받을 것 같아요? 네? 돌았다 그러겠지. 아니 뭐 갑자기 무슨 점유 취소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을이 이러해서 했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갑은 이렇게 얘기됩니다. 너는 무슨 의사가 없었다? 너는 소유사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을이 또 뭐라 그럽니까? 에? 내 마음속에는 무슨 의사가 있었다? 라고 공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갑은 뭐라 그러냐? 소유사가 있다 없다를 니처럼 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에? 너는 지금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네? 아니 차임을 줬으면 여태까지 네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차임을 준 거 아니냐. 너 중간중간에 차임을 이기연체도 내가 봐줬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우리 계속 우기는 거야. 거기 조문에 무슨 소유사만 있으면 되지 거기 주관적 객관적 어디 있느냐. 그래서 법원에 소송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들어보고 그 소유사는 주관적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판단한다? 그러니까 뭐 했으면 임대차 했으면 네가 객관적으로 소유사가 없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245조 1항의 소유의 의사라는 것은 이걸 자주점유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점유? 그러니까 남의 땅을 빌려서 사용한 사람은요 절대 뭐 할 수 없다. 점유, 취득, 시효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관적, 객관적 판단은 뭐다? 객관적 판단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연도수를 좀 드러낼게요. 1980년에 점유합니다. 몇 년이요? 무슨 대차에서요? 임대차에서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다가 이분이 1990년에 돌아가십니다. 몇 년에요? 90년에 뭐 한다? 사망합니다. 뭐 한다고요? 자, 아버지가 농사를 지니까 자식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식. 농사 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이 뭐다? 계속 몇 년부터? 90년부터 뭐다?
점유를 하는 거야. 자, 1990년부터 점유했어. 20년이 언제예요? 네? 몇 년? 2010년이죠? 네? 자, 이제 또 병이 또 자식이 뭐예요? 몇 년 때? 20년 됐죠? 그러니까 몇 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99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20년 됐죠? 그 또 병이 또 누구한테 가서? 갑한테 가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나 무슨 의사를 가지고 나 소의 의사를 가지고 또 뭐 했고 평언했고 공연했고 몇 년 점유했다. 이렇게 또 뭐 해달라고 또 요구할까? 응? 등기 해달라고 요구하게 되면 그죠? 갑이 또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갑이? 야, 네 아버지 점유가 무슨 점이었다? 타주 점이었다. 에? 그러니까 너도 무슨 점이다? 을 타주고 상속받은 너도 뭐다? 타주다. 아, 이 부자들은 참 뭐예요? 사람 귀찮게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또 병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점유는 점유고 나는 뭐다? 나는 나다. 그러니까 나는 무슨 점유로 했다 여태까지 자주였다. 뭔 소리 하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거 더한 것도 아니고 내 거만 더하는 거 아니냐. 내 거만.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그거 판례가. 붙인 점유가 무슨 점유면 상속받은 이 점유도 무슨 점유다. 그러니까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시면 타주면 얘도 뭐다. 거기에 무슨 의사, 그러니까 돌아가시면서 병이 이제 얘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병이 이제 그한테 가서 나 이제부터 무슨 의사가 있다. 그럼 갑이 뭐라고 그래? 꺼져. 야 나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상속받으면 뭐가 같으므로 DNA가 뭐하므로 같으므로 선친이 타주면 이것도 뭐다? 타줍니다. 아셨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점유, 취득, 시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 따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5조가 굉장히 계속 나올 거예요. 아셨어요? 자, 다음에 이제 밑에 194조 간접점유가 나옵니다. 무슨 점유요? 네, 지상권, 전세권, 지일권, 사용대차, 임대차, 이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점유케 한 자는 간접으로 뭐가 있다? 자, 지상권이라는 타이틀이 있죠? 네? 그러면 지상권 타이틀 외에는 주인이 있겠죠? 그러니까 갑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있다고요? 현재 뭐 하다가? 점유를 하다가, 에? 네, 을한테 뭐 제공한다? 에? 을한테 지상권 설정해 주는 거예요. 무슨 권? 그럼 설정해 주게 되면 점유가 일로 오겠죠? 네? 그러면 을은 무슨 점유가 되고? 현재 점유가 되고, 이 사람은 끝나고 나면 반환받을 수 있죠? 뭐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반환받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점유는 무슨 점유다? 간접점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간접점유라는 것은 점유를 이전시켜주고 반환받을 수 있으면 무슨 점유? 간접점유. 그러니까 지상권에서는 네, 지상권 설정자가 주인, 지상권자가 현재 점유야. 지상권에서는 설정자가 있고 지상권자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상권이 있으면 제공자 갑이 있고 지상권 받은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갑은 뭐다? 지상권 무슨 자? 설정자, 간접점유, 의리 지상권자가 현재점유. 두 번째는 무슨 권 나와요? 그럼 전세권도 제공자, 주인이 있겠죠. 밑으로 내려오니까 전세권자가 무슨 점유가 되고 현재점유, 설정자가 무슨 점유? 간접점유. 그 다음에 질권 나왔죠. 네? 그럼 질권 제공자가 간접점유. 질권자가 무슨 점유? 그래서 권. 세 가지 나왔죠. 그 다음에 치가 나오죠. 첫 번째 차가 뭐예요? 응? 무슨 대차? 자, 공짜로 빌려 쓰는 거죠. 그러면 대여해준 갑이 간접점이고 빌려 쓰는 을이 뭐다? 현재점이자. 자, 임대차 나왔죠? 네? 임대차 빌려주는 주인이 무슨 점이고 빌려 쓰는 사람이 뭐다? 현재점이에요. 맨 끝에 임치 나왔죠? 임치는 맡기는 거. 임치인이 있고 수취인이 있겠죠. 그래서 명칭이야. 연습하시면 돼요. 을은 무슨 권자가 되고요. 지상권자가 되고 갑의 명칭은 뭐가 되고 지상권 설정자가 되죠. 그러니까 갑이 소유권 갖고 있다가 을한테 뭐 주면 지상권 설정하면 소유자가 지상권 설정자고 을이 지상권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무슨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한테 점유를 내려주는 거죠. 나중에 계약 끝나고 도로 받잖아요. 전당포 자 질권 설정자. 전당포 주인이 무슨 자? 질권자. 이건 대주라고 그래요. 사용 뭐다? 대주. 이건 사용 차주. 이건 대자, 대, 임대인. 말을 바꾼 거예요. 빌려 쓰는 사람은 뭐다? 임차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맡긴 사람은 뭐라 한다? 임치인. 맡고 있는 사람? 수치인. 그래서 권은 물건이고요. 에? 차차치는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 용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권은 이편 물건에 있고 차차치는 어디 있어요? 채권에 있잖아요. 이랬어요? 그래서 위에가 간접점이면 밑에 사람은 무슨 점이요? 현재 점유. 그러니까 현재 점유자, 간접 점유자. 그러면 이 간접 점유를 통해서 현재 점유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타주점이죠. 빌려 쓰는 것들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전부 다 무슨 점이요? 타주입니다. 왜? 나중에 돌려줄 의사가 있잖아. 그죠? 어쨌든 간접 점유도 현재 뭐 하지 않지만 언젠간 돌려받잖아. 그러니까 무슨 권이 있다? 점유권이 있다. 그 얘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219페이지에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색깔 들어간 데 있죠. 간접 점유자 갑이 직접 점유자 을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뭐가 있다? 특색이 있죠. 뭐가 있어야 돼요? 이런 거예요. 현재 점유하다가 점유를 주면서 나중에 반환받을 수 있어야 되지. 현재 점유하다가 점유를 내려주면서 나가 반환받을 수 있으니까 간접점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현재 점유자는 반드시 뭐다? 타주 점유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2번에 1번 있죠. 특정인 직접 점유, 특정인 현재 점유가 있어야 되겠죠. 이때 점유자는 무슨 점유?
타주 점유입니다. 타주 점유는 절대 점유 취득 시효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셨어요? 자, 가로 3번 별표. 간접 점유자는 점유권을 갖지요. 점유권 가지면 점유권 물청의 주체가 될 수도 있고요. 점유권 물청의 상대방도 될 수 있겠죠. 점유권 물청의 주체가 될 수도 있고 점유권 물청의 상대방이 될 수도 있겠죠. 한편 직접 점유자가 점유를 못하거나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했으면 간접 점유도 반환 청구권을 뭐한다? 갖습니다. 직접 점유자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도 있다. 간접 점유자도 있습니다. 근데 간접 점유자는 자력부재권을 부인하는 것이 통설적 견해입니다. 그럼 여기서 누구하고 누구는 반대로 해석해야 될까? 그러니까 점유 보조자는 그 위에 누가 있고, 아니 점유자가 있고, 간접 점유는 그 밑에 직접 점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용어가 나오면 거기에 숨겨진 뜻을 기억하라는 얘기야. 다시 점유 보조자가 나왔으면 보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 누가 있냐? 점유자가 있는 거야. 응? 간접 점유라는 것은 그 밑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직접 점유 내려줬잖아. 반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간접 점유는 점유권이 있는 거지. 점유자니까. 근데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잖아. 근데 주인을 위해서 자력부재권은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간접 점유는 굳이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할 거니까. 직접 점유자가 자력부재권 행사하면 되잖아요. 반대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드디어 이제 점유의 종류가 나와요. 자, 자주하고 뭐가 나와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어디서 봤어요? 여기서 봤었죠. 245조 1항에 소유의사란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소유세가 있는 점유를 우리가 무슨 점유? 자꾸 말을 바꾸는 거야. 소유세가 없으면 뭐다? 타주. 그럼 아까 제가 이 자주 타주는 주관적 결정이에요? 객관적 결정이에요? 응? 객관적으로 결정한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로 2번의 세 번째 줄에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주관적 결정이 아니고 뭐다? 객관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은 타주 점유가 뭐로 바뀔 수도 있고 자주 점유로 바뀔 수도 있고요. 또 우측의 4번은 자주가 또 뭐로 바뀔 수도 있어요. 뭐 타주로 바뀔 수도 있겠죠. 네. 여기서 자, 몇 가지 체킹합시다. 3번에서. 자, 3번에서는 2번 하나 체킹하세요. 상속은 피상속인 점유를 뭐 할 뿐? 승계할 뿐 새로운 권원이 된다, 되지 않는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죠? 아버지가 타주로 점유하다가 상속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뭐다? 그대로 타주가 되는 거지. 상속이 뭐가 될 수는 없다. 새로운 권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 꼭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 우측 가셔서 221페이지에 4번 있을 거예요. 4번 영역 표시하시고 자, 자주 점유의 타주 점유의 전환이라는 말이 있네요. 자주 점유자가 무슨 권원?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뭐하다가 타인 점유를 시작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뭐하면 소유세가 있음을 표시하면 이거 말이 바뀌었네. 이건 타주가 뭐로 바뀌어야 돼요?
자주로 바뀌어야 되겠죠? 뭐라고요? 타주가 뭐로 바뀌려면 말이 잘못됐어요. 타주가 뭐가 되기 위해서는 자주 점유자가 아니고 뭐로 바뀐다? 타주 점유자가 새로운 권한에 기하여 타인을 위한 점유를 뭐하거나 시작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뭐하면 수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면 타주가 아니죠. 뭐로 가야 돼요? 자주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게 말이 잘못됐네. 타주가 뭐로 바뀌기 위해서는 자주로 바뀌기 위해서는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아까 어디서 했었어요? 218페이지 했었잖아요. 몇 페이지? 218페이지에 상속인의 점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주 점유가 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무슨 의사로 표시하거나 수의사를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다시 수의사로서 점유를 뭐 된다? 시작한다고 했었죠? 220페이지는 4번은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잘못됐어요. 221페이지 다시 돌아가세요. 가로 4번 있죠? 타주가 뭐로 바뀌기 위해서는 자주로 바뀌기 위해서는 그 내용 좀 바꿔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5번 자주 점유는 추정이 됩니다. 뭐 된다고요? 자, 기억해요. 추정되면 입증 면제자. 누가 입증? 문박부대. 아셨어요? 추정되면 좋은 거예요. 추정되면 입증 면제. 누가 입증? 문박부대. 그래서 스스로 자주점유 입증할 책임이 없고요. 자, 구별의 실익에 있어서 거기 취득시효 나왔죠. 네? 여기 있잖아요. 무슨 시효? 취득시효. 자주는 뭐 할 수 있고 취득시효 할 수 있고 타주는 취득시효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222페이지하고 223페이지 가시면은 판례가 엄청나게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비교해 볼게요. 판례 1번이 자주점유자. 자, 동그라미 2번 체킹하세요. 토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의 인접 토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자, 참고로 인접 토지 일부를 그가 매수 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인접 토지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인접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는 무슨 의사? 자주점유죠? 그럼 왼쪽에다가요. 점유 취득시효 동그라미입니다. 뭐 할 수 있다? 점유 취득시효 동그라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갑으로부터 을이 토지를 사서 건물까지 사서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토지 이웃 토지에서 을한테 와서 토지 일부에 건물이 침범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병이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자기 토지가 침해됐으니까 방해, 제거, 튀어나오는 부분을 건물 철거를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갑이 점유했던 기간과 내가 점유했던 기간이 몇 년이 된다면 그러니까 병도 20년 동안 한 번도 측량해서 아무런 말이 없었다 한다면 갑 점유와 을 점유 더해서 몇 년이면 자주점유니까 점유 취득시효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2번에 3번을 표시하세요. 비교하는 거예요. 3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매매 대상 토지 면적이 공부상 명정을 상당히 뭐하고 있어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뭐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뭐가 없다면 그 추가 부분은 단순한 점유권 매매로 보일 것이므로 그 점유는 권한성질상 무슨 점유? 타주 점유에 해당해서 매매가 아닌 증여해도 이를 달려볼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토지를 점유하다가 을이 토지를 샀다 이야기예요. 측량해 보니까 그 점유가 이웃집 토지 일부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당하다고 그랬죠. 아까 왼쪽은 그냥 착오로 인해서 뭐 그냥 일부라고 돼 있지. 그럼 이쪽은 상당히 초과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면적이 너무 크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너희들이 이미 뭐하고 있다고 보는 거야? 알고 있으면서 점유했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럼 무슨 점유가 되면? 타주 점유가 되면 오른쪽에 쓰면 되겠죠. 다시 제목이 뭐예요? 점유, 취득시효 안 된다 이야기예요. 자, 그럼 왼쪽에 2번은 그냥 일부 토지를 뭐 했어요, 지금?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인자토지 매수해서 점유했잖아요. 근데 오른쪽은 뭐라고 하나요? 판례, 시험 볼 때. 현실적으로는 이게 상당한지 아닌지는 뭐야 알 수가 없지. 근데 판례 지문 낼 때는 찍어댈 거 아니에요. 그냥 토지 일부를 그냥 점유했다 이 말하고 거기 상당 부분을 뭐 해서 초과했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타지면 뭐가 할 수 없다. 점유, 취득, 시효할 수가 없어요. 자지면 뭐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4번도 한번 체킹해 보세요. 4번. 4번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네? 타인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했죠? 이 무단 점유가 딱 나오면 타주 점유야. 무슨 점유? 그 뭐 할 수 없어요. 점유, 취득시효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45조 1항에 이제 이런 소유의사 가지고 계속 연습하는 거죠. 소유사는 주관적 결정, 객관적 결정. 네? 객관적 결정입니다. 그리고 자주가 되면 무슨 가능성이 있고 점유, 취득시효 가능성이 있고 타주가 되면 점유시효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다음 224페이지 갑니다. 자, 그 맨 꼭대기에 3번에 주의라고 되어 있죠. 어느 점유인지 분명치 않을 때는 무과실로 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딱 하나 없는 것, 무과실입니다. 딱 하나 없는 게 뭐다? 무과실. 보통 다른 것은 다 뭐가 되는데 취향에 딱 하나 없는 게 뭐다? 무과실. 다음 225페이지에 3번 점유 승계의 효과란 말 나옵니다. 점유 뭐라고요? 승계. 점유 승계는 점유 더하기입니다. 1항입니다.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뭐 할 수 있다. 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함께 주장하는 경우는 모두 승계한다. 하자도 승계한다. 이 점유 승계가 뭐냐면 다시 프린트물 보세요. 245조 1항. 몇 년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20년간. 그러면 갑의 토지를 을이 점유하다가 한 10년, 한 9년 점유하다가 파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병이 점유를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을의 점유기간과 병의 점유기간 더해서 몇 년이면 취득시효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앞사람도 소유이사 평원 공연이고 이쪽도 소유이사 평원 공연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자기 점유만을 뭐 할 수도 있고 앞사람 거 더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단 앞사람 거 더 할 때는 그 하자도 뭐 한다는 거? 승계한다는 거. 네, 그래서 여기는 245조 20년 점유 더하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앞사람 더하기 내 거 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그런데 이제 226페이지 보시면 가로 3번에 상속인 나오죠. 여기 색깔 치면 들어가 보세요. 선대가 나오죠. 뭐 선친, 부친 점유가 무슨 점유다? 선대로부터 상수의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성질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죠. 무슨 점유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상속인은 자신의 점유만이 소유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어요. 상속은 자기만의 점유를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그 점유가 뭐가 되기 위해서는 자주 점유가 되기 위해서는 점유자 상속인이 소유자에 가서 말을 해야 돼. 소유사 있는 것을 뭐 하거나 그럼 표시하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꺼지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안 빌려줄 거 아니에요?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다시 소유사로 뭐다? 점유를 뭐 해야 된다? 시작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친 점유를 이어받을 때는 그냥 쭉 이어가는 거지 내 것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21페이지에 197조 1항에다 별표하세요. 조문 하나 있죠? 그 197조는 엄청나게 중요한 조문이야. 자, 점유자는 무슨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뭐한다? 그럼 거기에 딱 하나 없는 게 무과실이죠. 소유사 추정되죠? 입증, 면제, 누가 입증, 문박, 그대. 선의, 평온 다 추정되죠? 추정되면 입증, 면제, 누가 입증, 문박, 그대. 근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무과실. 따라서 무과실은 뭐 되지 않으므로? 추정되지 않으면 스스로 입증. 연습하세요. 추정되면 입증, 면제, 누가 입증, 문박, 그대. 추정 안 되면 스스로 입증. 틀립니다. 추정되면 좋은 거죠? 그래서 191조 1항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우측에 OX 문제를 보세요. 함정. 기교 묘묘하게 거기다 슬쩍 하나 얹어놨죠. 슬그머니 거기다 뭐 얹어놨어? 읽다가 무과실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됐습니까? 네,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계속 연결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